네, 이번 시간부터는 10장 공부할 건데요. 10장에서는 고등학교 때 이제 기하에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구체적으로 벡터와 공간 기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0.1에서는 구체적으로 3차원 직교 좌표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coordinate axis, 그러니까 좌표 축과 coordinate plane, 좌표 평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2차원에서는 축이 두 개가 있어서 X축과 Y축이 있었죠. 그리고 이쪽을 1사분면, 아마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런데 3사분면에는 축을 3개를 그려야 되는데 이 평면상에서 3개는 그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약간 비틀어서 X축, Y축을 Z축 그렇게 부르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원점이라고 쓰죠. 그래서 이 공간을 이 축 3개로 이렇게 나누다가 보면 코디네이트 플레인, 이 평면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XY 평면 이쪽이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YZ 평면 이쪽도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XZ 평면 이렇게 하나가 나오죠. 그래서 이 세 평면으로 나누다가 보면 공간이 총 8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아마 각자 있는 방 한쪽 모서리를 보면요. 이게 X축, Y축, Z축이 돼서 우리는 이 한쪽 공간에서만 존재하는 것이고 그 건너편 또 그 건너편 이렇게 생각해보면 총 8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이번에는 3차원 렉탱귤러 코디네이트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Z축인데요. 이 공중에 이렇게 점이 하나 떠 있을 때 이걸 A, B, C라고 했을 때 이런 직육면체를 만들어요. 그러면 X축과 만나는 점은 A, 0,0, Y축과 만나는 점은 0, B, 0, Z축과 만나는 점은 0, 0, C이고요. 나머지 여기는 A, B, 0, 여기는 0, B, C, 여기는 A, 0, C. 네, 이렇게 좌표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원점은 0, 0,0입니다. 이번에는 2차원이나 3차원에서 그래프 개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차원에서는 커브라고 부르는데요. 이변수 함수 fx, y는 0 이런 함수를 생각을 하거나 이게 너무 어려우면요. 이걸 y는 fx라고 이렇게 풀어서 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f와 이 f는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x축과 y축이 있을 때 이런 이제 커브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y는 fx로 표현할 수 없을 때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 9장에서 배웠던 형태이죠. 파라메트릭 이퀘이션 같은 걸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서피스 3차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 함수도 g는 f, x, y라는 것으로 표현이 됐다고 하면요. 이 f와 이 f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x, y가 어떤 점이 정해지면 g가 이렇게 정해지고 x, y가 왔다 갔다 하면 이 위에 이제 선이 아니라 어떤 곡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서피스라고 부릅니다. 그럼 예제 몇 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Z는 3이라는 이 방정식이 나타내는 서피스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보라는 건데요. Z가 3이라는 거면 사실은 X, Y, 3들의 이제 집합, 이 점의 집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Z가 3이고요. 이 XY 평면에 평행한 이 평면인데 이 3을 지나는 이 평면에 있는 모든 점의 형태가 X, Y, 3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평면이 Z는 3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Y는 5도 비슷한데요. X, 5, G니까요. 여기 5를 쓰고 X축, Z축 그러니까 이 평면에 평행한 평면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 5를 지나고 이 평면과 이 Z축과는 수직이 되겠죠. 이렇게 수직이 되도록 그림을 그려보면 이 평면이 Y는 5라는 평면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Y는 X로 만들어지는 서피스인데요. Y는 X라는 거는 X, X, G 이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Y는 X는 이게 X축, Y축이니까 사실은 Y는 X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죠. 그냥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XY 평면에는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점 G가 되니까요. 이 위로 이렇게 평면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이 위로 이렇게 해서 요 평면입니다. 물론 이제 이 밑에까지 Y는 X 이 직선을 다 포함하는 이 평면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우리가 그려봤던 것을 우리 지오지브라 3차원 그래프에서 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빨간색이 X축이고요. 초록색이 Y축, 이 파란색이 Z축입니다. 먼저 Z는 3을 그려봤었죠. 그래서 여기 입력에다가 Z는 3을 이렇게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평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건 XY 평면이고요. 이렇게 평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는 Y는 5를 한번 해볼까요? Y는 5를 표현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Y축과
수직이 되는 평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y는 x 해보죠. y는 x를 해보면 이렇게 위에서 보면 지금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니까 y는 x 그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평면처럼 생겼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3차원 공간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1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요. P2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P1과 P2가 반대편에 있는 이런 직육면체를 이 공간에서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P1의 좌표를 x1, y1, z1, 그 다음에 P2의 좌표를 x2, y2, z2 이렇게 두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는 이 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길이는 먼저 이 삼각형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 삼각형이에요. 때는 이제 이쪽이 직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의 제곱은 요 길이의 제곱 더하기 요 길이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P1B의 제곱 더하기 BP2의 제곱,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요. 이 길이는 이제 밑에 주황색 삼각형을 생각하면 이 부분이 직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길이의 제곱 더하기 요 길이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P1B의 제곱은 P1A의 제곱 더하기 AB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하나가 이렇게 항 두 개로 바뀌고요. 그래서 P1A라는 것은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요. P1은 지금 좌표가 X1, Y1, Z1인데 A는 좌표가 X2, Y1, Z1이니까요. X좌표만 다르네요. 그래서 P1과 A 사이의 거리는 X1에서 X2를 뺀 것의 크기일 거니까요. 여기 제곱이 붙어서 X1 빼기 X2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고요. A, B는 지금 여기와 여기니까요. 비교를 해보면 Y좌표만 다르네요. Y좌표가 Y1이고 여기는 Y2니까요. 그래서 Y1 빼기 Y2의 제곱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B와 P2는 보니까 X 같고 Y 같고 이번에 이제 Z만 다르죠. 그래서 Z1 빼기 Z2의 제곱이 돼서요. 루트를 다시 씌워주면 P1과 P2의 거리는 각 좌표의 차이의 제곱에 합을 해서 루트를 씌운 것과 같다. 즉 사실은 2차 평면에서는 이 마지막 부분이 없는 거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 그래서 3차원에서도 2차원에 있는 그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것과 공식이 거의 비슷하다. 마지막 하나가 이제 더 붙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계산 아주 쉽죠. 이렇게 생긴 P와 이렇게 생긴 Q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각 좌표를 빼서 1 빼기 2 그리고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고요. 그 다음에 5에서 7을 빼서 각각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 씌워주면 루트 9니까요. 답은 3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공부할 내용은 9의 방정식입니다. 평면에서 원 역할을 공간에서는 9가 하는 겁니다. 일단 한 점 C가 있고요. 이때 C의 좌표를 H, K, L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반지름은 R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C에서 거리가 항상 R이 되는 점들의 모임을 우리가 스피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스피어가 나타내는 방정식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C와 P의 거리가 항상 R이니까요. PC 거리는 R이다. 그리고 제곱을 해보면 PC 제곱은 R 제곱이 되는데 P의 좌표를 우리가 X, Y, G라고 놓고 C의 좌표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방금 우리가 이제 배웠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생각하면 PC의 제곱은 X-H의 제곱 더하기 Y-K의 제곱 더하기 Z-L의 제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값이 R 제곱이다 이렇게 놓으면 이게 우리가 이제 구하는 방정식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중심이 원점인 경우에는 H, K, L이 다 0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R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이 나타내는 모양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이걸 각각 이제 완전제곱식으로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X제곱과 4X를 정리하면 X 더하기 2의 제곱이 되고요. 끝에 이제 4가 있으니까 양변에 더해주면 되죠. Y제곱 빼기 6Y니까 여기는 끝에 9를 더해주고 Z제곱 더하기 2Z니까 끝에 2를 더해줘서 6을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6에다가 아까 이쪽에 4가 남고요. 그 다음에 9가 남고 그 다음에 1이 남으니까 계산해보면 8 이렇게 돼서 반지름은 2 루트 2가 되고요. 중심은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1이 되는 스피어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위해서 이런 부등식을 좀 생각해 볼게요. 평면에서 생각해도 공간과 뭐 똑같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평면에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 그러면 이 원이 되는데요. 이게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사실은 이 안쪽 부분과 바깥쪽 부분이 하나는 작다이고 하나는 크다이고 이 경계가 등호가 되거든요. 어느 쪽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 점을 아무거나 하나 대입해 보면 되는데
0,0 대입해보면 0, 0 하니까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1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이 부분이 돼요. 1보다 큰 부분은 이 바깥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9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어쨌든 원점에서 어디까지 거리니까요. 그게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반지름이 2인 9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작거나 같다니까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그 9의 안쪽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2니까 이 2인 9의 안쪽 부분이 되고요. 이건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반지름이 1인 9의 바깥쪽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큰 9에서 작은 9를 빼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옆에서 보면 반지름이 2인 9가 있을 것이고 반지름이 1인 9가 이렇게 작게 있는데 이것의 바깥쪽 이것의 안쪽이니까 이 안쪽 부분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g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이 z축에서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반쪽으로 쪼개서 위에는 버리고 이 밑에 부분,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 큰 반 9에서 작은 반 9를 뺀 거니까 이 바깥쪽 형태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2차원에서는 x, y, 즉 렉탱귤러 코디네이트를 배웠고 우리가 앞에 9장에서 폴라 코디네이트, 즉 r, 세타를 배웠는데요. 지금 오늘 공부한 3차원의 렉탱귤러 코디네이트 x, y, g가 있으면 3차원의 폴라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언제 배울 거냐면 12.6과 12.7에서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그리고 스피리컬 코디네이트 이 두 개는 우리가 12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배울 거거든요. 그때 가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0.1에서는 공간 좌표를 잘 이해하고 공간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리고 구의 방정식 등을 공부했습니다. 이로써 10.1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